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할 때 나는 분명 예의 바르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건 가벼운 농담이나 비웃음뿐이었던 순간은 그냥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자꾸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심리,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착한 성격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 강해 보이려 할수록 더 무시당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람으로 서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착한 성격이 어떻게 오히려 무시로 이어지는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유난히 온화했고 부탁을 받으면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동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주었죠. 그 덕분에 회의실에서 그의 자리엔 늘 웃음이 돌았고 동료들도 고마워하며 그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회의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잦아들자 한 동료가 무심히 말합니다. 이 자료 정리 좀 해줄래? 너가 워낙 깔끔하게 하니까. 그는 순간 목이 바싹 마르는 걸 느끼면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제가 하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동료가 두 번째부턴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커피잔을 내려놓듯 당연하다는 듯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툭 던져두고 가버렸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무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순간 누군가 말합니다. 이건 네가 하는 게 더 빨라. 부탁할게. 그 말이 떨어지면 그는 잠시 들었던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도 늦겠구나 라는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면 현관엔 묵은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고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던 아내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또 늦었네. 도대체 왜 당신만 시켜? 회사에 사람 그렇게 많잖아. 그는 잠시 말이 막혀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만 털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착해서 그렇겠지. 뭐? 스스로를 달래며 차가운 세면대물로 얼굴을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메모장엔 형광펜으로 칠한 아이디어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그의 말을 끊으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자. 일단 이거 정리해서 보고서로 올려.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펜이 굴러 떨어지며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 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뒷정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 뒤로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자리에는 늘 다른 동료가 앉아 있었고 그에게 돌아오는 역할은 늘 같았습니다. 자료 정리, 뒷정리, 잡무, 회식 자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주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테이블. 누군가 술잔을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 원샷 해야지. 너는 항상 빠지면 안 되잖아.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비웠지만 속으로는 왜 항상 나만 하는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축 늘어진 어깨와 함께 지쳐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일까? 나는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고
다들 잘 되라고 돕는데 왜 결과는 존중이 아니라 무시일까? 목이 메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라 억울함과 화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 앞에서는 늘 같은 말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착해서 도와줬는데, 분위기를 지켜주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무시와 부담뿐.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자꾸 만만하게만 보일까? 속으로는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정작 상대 앞에서는 늘 네, 알겠습니다 밖에 못하는 순간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왜 그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존중받지 못했을까요? 왜 착함이 오히려 무시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면 다 잘 된다. 착한 게 결국 이긴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걸 착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지나치게 착하면 오히려 만만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거죠.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학습합니다. 늘 부탁을 들어주고 거절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의 뇌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저 사람은 거절 못해. 계속 부탁해도 된다. 그래서 늘 야근까지 도와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남아주는 게 당연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도 말했습니다. 무력감은 학습된다. 상대 역시 우리를 학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절 못한다. 그래서 더 시켜도 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강하게 보여야겠구나. 목소리 크게 내고 표정도 굳히고 센 척해야겠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함정입니다. 억지로 강하게 구는 건 오히려 불안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애써 강해 보이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속은 약하니까 저렇게 세게 나오네. 결국 착해도 함정이고 강한 척해도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 대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짧고 단호한 한 문장입니다.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길게 설명하면서 결국 다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사가 말합니다. 오늘 밤까지 이 보고서 해줘. 예전 같으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이 사람은 거절을 못해. 결국 시키면 다 하네. 이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그냥 계속 시켜도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땐 짧게 딱 끊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까지는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딱 한 문장. 이것만으로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 속에 나는 내 기준이 있다라는 신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상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찍히면 어떻게 하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 첫째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오늘 밤까지 해라라고 했을 때 그냥 못합니다라고만 말하면 당연히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릅니다. 오늘 밤은 어렵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 9시까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상사는 이 사람은 그래도 책임감 있게 조율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상사의 성향에 맞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상사가 똑같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상사에게는 정중하게 존칭을 쓰고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밤까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상사라면 효율과 완성도를 강조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밤새 급하게 하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집중해서 더 나은 결과로 드리겠습니다. 같은 오늘 밤은 어렵습니다 라는 거절이라도 상대의 성향에 따라 이유와 표현을 맞추면 찍히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됩니다. 셋째는 작은 것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상사가 지금 바로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어렵습니다. 30분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미루는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도 점점 여러분을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게 쌓이면 나중에는 큰 부탁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선택권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정말 까다로운 상사라면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라고 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오늘 밤까지 하면 기존에 하던 보고서는 내일로 미뤄야 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말은 사실상 거절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상사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훨씬 부드럽습니다. 동시에 나는 무조건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받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호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짧고 단호한 문장을 쓰면 상대는 놀라면서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짧고 단호한 한 문장. 이것이 바로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태도가 말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을 피하고 어깨를 움츠린 채 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짧게 한마디만 해도 눈을 똑바로 보고 어깨를 펴고 말하면 상대는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거 좀 도와줄래?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말은 분명 거절인데 시선은 바닥을 보고 목소리는 작고 몸은 움츠러들어 있다면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자신감이 없구나. 밀어붙이면 결국 들어주겠네. 반대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눈을 마주 보면서 침착하게 말하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짧고 단호한데 그 말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건 바로 태도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이 먼저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시선을 마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내성적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눠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첫째는 짧은 침묵을 넣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탁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시 2, 3초 멈추는 겁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이 침묵이 상대에게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사람은 뭐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 순간 상대는 조심하게 됩니다. 둘째는 작은 태도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태도라고 해서 거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답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와 어깨를 펴는 것,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박또박 마무리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신뢰감을 줍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상대가 느끼는 신뢰의 대부분은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 톤,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태도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셋째는 내성적인 사람을 위한 연습법입니다. 만약 정면을 바라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상대의 눈이 아니라 미간이나 코 옆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는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은 훨씬 편안하게 시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대답하기 전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작은 제스처 하나가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화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만 곁들이면 상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결국 존중은 소리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말보다 강한 신호는 바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조건부 호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요, 착한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늘 네라고 하고 도와달라면 무조건 도와주곤 하죠.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상대가 여러분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내가 시간이 없는데 네가 좀 대신 맡아줄래? 여러분이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저 사람은 시키면 다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조건부 호의입니다. 도와주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번에는 도와줄게. 그런데 다음번에는 네가 직접 해야 해. 이 부분은 오늘까지만 맡아줄게. 이후부터는 네가 진행해야 해. 이렇게 조건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단순히 고마워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작정 부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조건을 달면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도와주는 건 겉보기엔 착해 보이지만 결국 상대에게 존중을 잃는 길입니다. 오히려 조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조건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도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걸 공정성의 원리라고 부르죠.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 있을 때 오래갑니다. 현실적인 방법 첫째는 작은 조건부터 걸어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조건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이거 대신 해줄래?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대신 이번 주 회의 자료는 네가 정리해줘. 작은 조건이라도 걸면 상대는 아, 이건 교환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조건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호의를 거칠게 말하면 진짜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의 온도를 조금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게. 네가 지난번에 나 도와준 것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번까지만 해줄게. 네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조건을 걸면서도 관계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셋째는 조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복되는 업무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다음번부터는
직접 맡으셔야 해요.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또 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건부 호의는 차갑게 거절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면서도 만만해 보이지 않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조건 없는 착함은 이용당하지만 기준 있는 착함은 존중을 부릅니다. 착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조건부 호의를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존중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한 척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존중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첫째, 짧고 단호한 한 문장. 둘째,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져진 태도. 셋째, 조건부 호의.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상대는 분명 다르게 대할 겁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싸우듯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착함은 버리지 않되 경계는 지키고, 단호함은 두려워하지 않되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이상 헛되게 쓰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꼭 필요한 이야기, 더 깊이 있고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